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대북 특사단을 오늘 발표합니다. 서훈 국정원장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특사로 정해졌는데요. 정영태 북한연구소 소장,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국정원장과 청와대 안보실장, 한마디로 우리나라 외교와 안보의 투톱이 특사로 나서게 됩니다.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문 대통령이 그만큼 미북 대화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의지도 높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특사를 많이 파견했지만도 장관급 두 사람이 동시에 간 사례는 아주 이례적입니다. 예. 그만큼 이 지금 이제 남북 관계 발전도 그리고 비핵화를 비롯한 북미 대화 여기에 대한 시급성을 보여주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비핵화와 북미 대화에 있어 가지고 대통령의 중재자적인 또는 창조적인 나름대로의 의지 이것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우리 정 박사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지금 이번에는 물론 이제 그 공식적으로 대북 특사다라고 하는 그런 명칭으로 이 공개적으로 이게 보내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까지 그 대북 특사가 좀 밀사적인 어떤 성격을 띄워온 것이 많았다고 한다면은 이번 경우는 그 밀사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실무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보내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국정원장만 보냈을 경우에는 좀 밀사적인 성격을 좀 띠는 그런 그 특성을 좀 지니고 있죠. 예. 그러나 이제 소위 그 우리 그 외교 안보 통일에 나름대로 전체적인 것을 이래 그 통괄하는 그런 그 타워격인 그 NSC 소위 국가안보회의 여기에 그 실장인 그 정용 실장을 보낸다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번 그 대북 특사가 좀 밀사적인 성격을 떠나가지고 예. 공개적인 차원에서 공식적인 차원에서 남북한에 뭔가 그 실무적인 성격의 그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을 좀 과시한 게 아닌가 이래 볼 수가 있죠. 예.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까지 어떤 그것보다는 좀 더 좀 그 투명하고 좀 공식적인 그런 것을 좀 그 나타냈다 이래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이미 저도 한미 정상 간의 그 특사 파견에 대해서 통화를 했고 네. 또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그 청와대가 계기시마다 특사 파견을 할 것이다. 또 그리고 오늘 또 지금 이제 특사단에 대해서 발표하는 그런 예. 정보 봤을 때 이거는 뭐 투명한 것뿐만 아니고 공개적이고 공식적이다 이렇게 예. 봐야 되겠죠. 예. 그 특사에 포함된 서훈 국정원장, 그동안 남북 협상 경험도 많고 어떻게 보십니까? 특사단에 포함된. 서훈 이 국정원장은 그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사람입니다. 예, 지금 화면으로 프로필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 30년 가까이 그 이 대북 정보 여기 대해서 했고 특히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에 그 막힌 남북 관계 구멍을 뚫고 특히 장애가 발생했을 때 급히 그 이 남북한 대화 나가가지고 나름대로 역할한 그런 측면이 있고 예. 또 그리고 지금 이제 박사학위 논문도 성군 외교라는 써가지고 북한 협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그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예. 그런 측면 봤을 때 아마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예. 정의용 안보실장의 경우에는 특히 미국 측과 소통이 가능한 인사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예, 지금 소위 이제 명칭 그대로 안보실장입니다. 소위 NSC라고 하는 외교 안보 통일을 이 통괄하는 그런 그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죠. 뭐 예. 그 중에서도 특히 외교라고 한다면 우리가 외교의 중심이 역시 그 대미 외교고 대미 외교 차원에서 상당히 실질적인 어떤 그 채널을 갖고 있고 또 상시적으로 미국과의 중요 인사들하고 직접적인 어떤 그 통화가 가능한 어떤 그런 인물로 일단은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사실은 그 공식적으로 본다면은 대통령의 외교 안보 통일과 관련된 이 공식적인 것을 그 전달하고 또 그것과 관련된 실무적인 어떤 것을 처리하고 하는 그 인물로서는 그 정의용 실장으로 일단 꼽을 수가 있게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상 이전에도 우리가 그럼 앞으로 그 특사로 누가 갔으면 좋겠느냐 얘기했을 때 저는 정의용 안보실장을 꼽았습니다. 그 예. 이유가 아까 제가
아까 얘기 들은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그 남북한 관계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특사를 이렇게 보내게 된다 하는 것은 밀사적인 어떤 성격보다 사실 그 실무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런 실질적인 그 인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봤을 때 NSC 실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다 더 좀 구체적인 남북의 어떤 그 걸려 있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시 그 우리 저 국정원장 소위 그 우리가 정보 총수라고 볼 수가 있죠. 뭐 이런 분들을 또 같이 보내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비핵화 문제라든가 꼬여진 이런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인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에서는 특사 자격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더불어민주당은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다만은 한국당은 비핵화 전제 없는 대화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고요. 바른미래당 경우에는 대북 특사보다 한미 동맹 공조가 우선이어야 한다 이런 지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야당의 태도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한미 동맹, 대북 특사 다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 현재 상황으로 두고 볼 때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변하지 않는 집단 또는 세력이랄까요? 예. 세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 한국당과 같은 이런 보수, 그다음 지금 이제 미국의 네오콘, 예. 또 그리고 지금 이제 북한에 있어 가지고 노동당, 김정은 위원장 중심으로 노동당, 예. 이 세 집단이 상당히 변하지 않고 나머지는 모두가 변화되고 있어요. 예. 그다음 두 번째, 특사라는 것은 뭡니까? 대통령의 특수 임무를 부여받고 파견되는 사절단 아닙니까? 예. 그럼 대통령의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을 보는 건 당연하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특사에서가 자격 이런 운운하는데 이미 북미 간에도 2000년 10월 달에 그 조명록 총정치국장과 올브라이트 국무장과 특사를 사고 경험 방문했죠. 예. 또 그리고 지금 이제 박정희 시대 이후라, 또 그리고 지금 이제 전두환 시절에 장세동과 박철원, 또 그리고 지금 이제 노태우 정부 시대 서동건 다 했습니다. 특사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해 이 한반도에 있어 가지고 일촉즉발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지금 이제 평화로 전환하는 데 있어 가지고 뭔가 연결고를 더욱더 단단한 측면에 있어 가지고 서훈 원장, 또 예. 그리고 정의용 실장, 이것은 아주 균형적이고 나름대로 성과 있는 특사를 담보하는 특사단이 아닌가 네, 분석합니다.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특사를 북한에 보내기 전에 미국에 먼저 보내야 하느냐,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 부분은 너무 그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특사를 보낼 때는 뭐 사전에 뭐 전화 통화라든가 이런 실무적인 그 교감은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면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특사를 파견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특사가 돌아와서 거기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다시 그 저쪽으로 미국에다가 설명도 하고 또 그다음에 또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은 또 설득도 하고 이런 어떤 그 절차를 밟는 것이 좀 자연스럽다고 이래 봐야 되겠죠. 예. 너무 우리 물론 이제 한미 뭐 비핵화를 위해 가지고 한미 동맹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미국 간의 이런 그 관계 개선들이 중요하고 뭐 등등 이래 있기 때문에 미국에 우선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도 뭐 이해는 되겠으나 그러나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지나치게 또 미국을 의식한다 이래 되면 우리가 미국에 너무 종속적인 그런 그 의미를 우리 외교적으로도 갖게 된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권을 가진 국가로서는 아무리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사항을 해놓고 그것을 이제 아주 긴밀하게 이것을 우리가 교환을 한다면은 예. 뭐 그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래 생각이 되죠. 예. 이번 특사 파견이 그 김여정이나 김영철 북한 특사에 대한 답방이라는 형식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의 그 목적이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특사에서 주요 의제라 할까요? 예. 한 네 가지 정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남북관계 개선, 예. 두 번째로는 정상회담, 세 번째는 비핵화, 네 번째는 북미 대화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남북관계 개선과 정상회담, 또 그리고 비핵화, 북미 대화 이것은 서로 연계되어 있습니다만도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바램뿐만 아니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도 상당히 관심을 가진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김여정 특사의 방남 때 또 그리고 북한의 통전부장 김영철 예. 방남 때 우리 이 서훈 원장을 비롯한 우리의 통일 외교 당국자가 충분한 논의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이번에는 논의는 논의지만도 이번에 우리 특사단에 감을 해가지고 다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을 확실히 듣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과거 경험적 사례를 비춰봤을 때 북한에 있어서는 최고 지도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고 지도자가 직접 만났을 때 남북 간에 북미 간에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94년도에도 보면은 카터 전 대통령이 그 방북 특사를 함을 해가지고 김일성 주석과 만남을 해가지고 남북 정상회담 또 그리고 제네바 합의에 대한 기본적인 골격, 네. 북미 간의 수교 이런 것도 일어났잖아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아마 이번에도 정의용 실장과 선 원장의 그 특사단 파견 이럴 때 김정은 위원장 직접 만났다면 이 네 가지 남북관계, 정상회담, 비핵화 또 그리고 북미대화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네. 기대하고 전망합니다. 비핵화 얘기를 강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난 1월 9일입니까? 남북 고위과회담에서도 우리가 그 이성건 북한의 이 위원장에게 예. 비핵화 문제 끄집냈잖아요. 또 그리고 지난 2월 10일 김여정 특사 박람시 때도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비핵화 남관계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끄집냈고 또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김영철이가 이 워크힐입니까? 여기에서 2박 3일 있을 때도 충분히 이야기했고 아마 예. 김정은 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한국과 미국 입장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는 기사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아마 김정은 위원장도 특사 파견이 있어가지고 직접 만난다면은 나름대로 해법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네. 북한 외무성은 일단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에는 벌써부터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픽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그 내용을 보면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는 있지만 미국이 핵 미사일을 포기할 의지가 있는지 지켜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단신으로도 전해줬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대화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제 조건을 달고 있는 비핵화 대회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대화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는데요. 북한의 태도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그런데 이게 공식적으로 북한이 이런 그 대화 내용을 그 밝힌다는 것은 이 그렇게 뭐 우리가 관심을 안 기울여도 사실 됩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항상 이제 선전선동을 위해서 혹은 기선제압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 지속적으로 강하게 비난하고 대화에 대해서 또 이것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뭐 기본적인 북한의 선전선동의 패턴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예. 오히려 내면적으로 북한은 미북 간의 대화를 가장 갈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사실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북한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할 것을 해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작년 연말로 해가지고 핵무력 완성이라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선언을 했죠. 예. 그렇다면은 핵무력과 같은 이런 군사력을 완비한 차원에서 이제는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제재라든가 압박 이것을 완화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어떤 여러 가지 그 협력이라든가 이런 걸 창출해 내야 되는 것이 다음 단계의 그 필요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이렇게 한다면은 뭐 혼자서 계속 부정만 하다가는 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그 가장 그 주도적으로 나오고 있는 미국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야만이 모든 것이 앞으로 또 순조롭게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은 사실은 이렇게 강하게 부정한 것일수록 오히려 내면적으로는 더 바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 사실 북한이 이렇게 대화와 좀 유화적인 제스처가 나온 게 김정은의 그 신년사 아니겠습니까? 그 이전까지는 그야말로 긴장이 계속 고조됐었는데 신년사에서 평창 올림픽 참가도 밝혔고 그만큼 대북 압력, 국제사회의 대북 압력이 효과를 발휘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까? 그럼 북한 김정은 위원 신년사에서 평창 올림픽 참가 또 그리고 남북의 개선 이런 부분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압박이 가장 큰 요인인지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 국면 전환이 있어가지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뭐 그것이 요인인지 그건 두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러나 지금 현재 그 이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제재 이것이 주민들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불편함은 있을지언정 예. 그러나 아픔 정도까지 아니다 이렇게 다수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예. 그런 측면 봤을 때 저는 대북 제재 압박 이것이 대화라는 요인보다도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이제 김정은 시대를 선포했잖아요. 7차 당대에서. 예. 그렇다면 뭔가 대외 이미지 지도자로서 또 그리고 남북관계를 주도하는
뭐 그런 참 더 나아가지고 경제적인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성과를 내겠다는 뭐 그런 나름 숨은 의도가 네. 있지 않겠냐 그래 보이고요. 어떻든 간에 지금 이제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관계 개선과 이런 그 나름대로 이런 그 이 의지를 보이는 이것을 우리가 잘 살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잘 살리기 위해 가지고 평창 올림픽에 있어 가지고 우리도 통일외교 안보 당국자들이 북한의 당국자들과 많은 대화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또 뭡니까? 너무 늦지 않게 또 특사도 파견한 거죠. 그런 점을 봤을 때 지금까지 남북 간에 북미 간에 대결의 고리를 끊고 대화, 교류, 협력의 고리를 더욱더 확장, 심화시키기 위해서 예. 이번에 특사단의 방북은 상당히 중요하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저도 좀 하나 추가하자면은 예. 사실은 그 북한이 그 소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라든가 미국의 독자적 제재, 우리 대한민국의 또 독자적 제재 여기에 대해서 뭐 지금 상당히 그 충격을 줄 정도의 그 피해 자체를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는 볼 수는 사실 없습니다. 예. 그러나 상당한 정도의 영향은 미치는 건 사실인데 예. 그러나 앞으로 이것이 지속이 됐을 때 이건 심각하다. 이런 정도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 않느냐.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북 압박과 제재라고 하는 이런 연결고리 자체를 또 이 흐름 자체를 차단하고 완화하거나 이것이 급선무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작년 연말로 인해 가지고 핵무력 완성이라고 선언해 놓고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했는 게 남북한 관계 개선이다. 이런 것을 또 했고 예. 또 미북 대화라고 하는 것은 뭐 겉으로는 거기에서 강하게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 않겠다. 이건 뭐 미국 흉내를 내는 것과 비슷한데 예.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화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해서 저렇게 아주 급진적으로 또 나오는 자체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적극적으로 또 잘 활용해서 미국 정부를 또 이래 설득을 한다든가 예. 이렇게 해서 뭔가 북한이 바라는 형태라도 미북 대화 상황을 만들어 나가자고 하는 그런 절박함도 동시에 있다는 것도 예.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근데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북한 정세를 분석할 때는 정세는 상당히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예.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은 주관적으로 짜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명박 박근혜 10년을 되돌아보면은 북한 정세를 과연 객관적으로 봤냐? 전혀 그렇게 못 봤기 때문에 정치가 실패도 전혀가거든요. 예. 왜냐하면 북한이 조금만 붕괴될 것이다. 예를 들어 가지고 북한이 있어 가지고 역대 최강도의 높은 대북 제재. 예. 이것은 북한이 곧 붕괴 내지는 나름대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또 그리고 태용호 공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또는 12명은 조명호, 종호원 이런 다음에 결국 뭡니까? 또 공포 정치. 이것은 북한이 있어 가지고 김정은 체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반증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정치를 펼쳐왔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뭡니까? 오히려 김정은 시대 들어가지고 그거는 또 탈북자는 더 줄어들었고 또 지금은 이제 연맹거리라든지 과학자거리라든지 또 지금 이제 미림 성마장이라든지 마징 석기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볼 겁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북한 정치를 분석할 때는 좀 객관적으로 예. 압박 제재가 물론 볼펜만 주겠지만도 북한이 비핵화로 나올 만큼의 아픔을 주지 못한다는 또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압박 제재를 통해 가지고 이 약소국이 정책을 변화시킨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 봤을 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예.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관심이 아까 정 박사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북미 대화란 말이에요. 근데 북미 대화가 가능하려면은 미국의 남북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대화파가 있어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그 조셉 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사의를 표명했어요. 물론 본인이 사의를 표명한 걸로 겉으로는 돼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빅터 차 데스타 내정자도 탈락을 했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보통 그 과거 경제적 사례를 되돌아보면은 미국은 정권이 출범하면서 6 내지 7개월에 예. 인사가 다 끝나고 그다음에 조직도 완성되고 정책도 나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해가지고 1년이 넘었잖아요. 방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뭡니까? 주한미국 대사도 지금 정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다음 지금은 이제 이 아시아 태평양, 특히 이 북미 간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아태 차관보 이것도 지금 이제 결정을 못했어요. 예. 또 그리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조셉 유, 뭐 자이반 타이반을 표현했지만 이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은퇴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정책을 펼쳐나갈지 저는 궁금해요. 예. 또 특히나 뭡니까?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독자적인 대북 압박 제재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미국 재무부에 보면은 이런 북한에 대한 압박 제재에 있어가지고 그것을 검증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것을 두고 우리가 미국의 정책을 어떻게 봐야 되나라는 측면에서 볼 때 아마 그런 것을 우리가 다 염두에 두더라도 결국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가지고 미국 입장을 수용하되 결국 우리가 적극적이고 당사자인 우리가 적극적이고 중재자의 역할 또 창조자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다음 달 한미 군사 훈련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번 특사 방북에서도 이 훈련 문제가 거론이 되긴 되겠죠? 당연히 저쪽에서 북측에서는 그 요구를 할 겁니다. 예. 한미연합 군사 훈련을 당장 폐기를 하고 또 더 이상의 남북 간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이런 그 군사 훈련은 중단해야 된다. 뭐 예. 이런 것을 그 강하게 그 피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렇다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뭐 잘 아시다시피 지난 그 평창 동계 올림픽이라고 하는 특수한 이런 그 상황을 감안을 해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이걸 그 연례적으로 하는 것을 연기를 했는 것은 뭐 예.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일단 전제를 가지고 평창 동계 올림픽을 이것 때문에 연기했으니까 평창 동계 올림픽이 끝난다면은 뭐 이래까지 연례적으로 해온 것을 그것을 우리가 강행을 하거나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뭐 사실 그대 밝히는 그런 의연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죠. 뭐 네. 이렇게 될 경우에 저쪽에서 서로가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이라보다는 꼬이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북한 역시도 이 한미 간의 관계는 하루아침에 이게 어떻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는 걸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한미 동맹 관계를 완화하거나 이것을 그 폐기시키도록 하는 노력을 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것도 한 그 요소로 작용할 것이나 그러나 뭐 이것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이 흥크러진다 이렇게 예. 보기는 사실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예,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기 때문에 끝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대북 특사가 가가지고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간의 어떤 대화 움직임이라든가 무슨 하와이 움직임, 협상 움직임이 없다면 그 이유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아마 그 김정은 위원장은 원래 그 남북관계 개선에 집중 오래 하겠다는 그런 목표가 설렸기 때문에 네. 뭐 첫 번째 이런 이 우리 특사 여기에 대해서 뭐 완벽한 합의점은 없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남북 간의 대화 채널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따고 또 네. 특히나 이 북미 간에 채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정보부 간의 채널 또 그리고 누역 채널도 있고 한 4개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 봤을 때 우리가 적극적인 중재 역할 또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가지고 북미 간에 접촉했다는 그런 전략적 목표가 있는 한 뭐 한 번에 다 해결은 안 되더라도 이런 연결 채널만 있다 하면은 예. 나름대로 문제 해결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거기에 예. 한마디만 더 정박사께서도. 추가하고 싶은 것은 자꾸 우리가 미북 대화에 우리가 중재자가 된다 하는 중재자 표현은 좀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미북 대화의 비핵화를 위한 것을 중재한다. 언뜻 보면은 그것이 맞는 것일지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핵 문제는 미국의 문제이기 이전에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협력을 한다든가 하나의 협력 채널로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이런 게 되는데 꼭 우리가 남의 그 불을 보는 듯한 중재를 하겠다. 그럼 이게 핵 문제라는 것이 미국 문제 예. 이것으로만 자꾸 인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예. 그런 용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재자라는 표현을 안 예, 썼습니다. 용어에 대해서는 내가 공감합니다. 예. 자, 대통령께서 뭡니까? 그 이 비핵화 북미 대화에 대해서 적극적인 창조적인 중재 역할을 했다. 그만큼 북미 대화가 중요성이겠죠. 예. 이 속의 의미는 대화의 촉진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예.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영태 북한연구소 소장 그리고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